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임시감독 체제 프랭크 램파드 감독 체제의 첼시가 부임 후 공식전 3전 전패, 굉장히 충격적인 실망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는 임시감독까지 경질하는 게 아니냐 싶은 상황입니다.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램파드 체제의 첼시의 문제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스탠포드 브리지에서도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예, 도리어 갈수록 경기 내용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그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첼시와 브라이턴의 경기에서 첼시가 다소 행운이 따르는 듯 싶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계속 두들겨 맞았음에도 맥칼리스터가 골을 넣어야 될 때 넣지 못하고 또 13분경에 다소 이른 시간에 갤러거의 슈팅이 브라이턴 수비 맞고 굴절되어서 골이 되는 행운도 있었거든요. 예. 이에 더해서 브라이턴에서는 뭐 펠트만이 이른 시간에 부상으로 엔시소로 교체되기도 했고요. 엔시소는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에반 퍼거슨까지도 부상을 당했고 또 이제 경기 막판에는 센터백인 아담 웹스터까지 부상을 당하는 브라이턴 입장에서는 악재가 따른 경기였어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실점을 허용하면서 역전패를 당한 겁니다. 사실 이제 브라이튼이 뭐 올 시즌 첼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인연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이제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오히려 또 생겼습니다. 예, 브라이턴이 이번 스태포드 브리지 원정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구단 역사상 첫 첼시 원정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역사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게 구단 창단된 지 122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스탠포드 브리지에서의 승리를 거둔 것인데 뭐 사실 이제 포터를 이제 시즌 중에 빼온 그 저주에 걸린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맞대결도 0대4 대표였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가 포터 체제가 잘 나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브라이턴 친정팀한테 0대4 패하고 나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예. 게다가 뭐 첼시도 투엘 감독 체제에서 그렇게 조금 안 좋은 흐름이었다고 쳐도 이 정도까지 안 좋았던 건 아니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첼시와 브라이튼의 경기 전술적으로는 어땠는지 포메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이번 경기에서 첼시가 4-2-3-1 포메이션을 썼습니다. 티아고 실바하고 캉테가 조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선발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요. 라임 스털링을 가짜 9번으로 배치한 가운데 무드릭과 풀리식을 좌우 윙에 배치했고 갤러거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엔소 페르난데스와 자카리아가 더블 볼란테를 구축했고요. 벤치엘과 찰로바가 좌우 풀백에 바디아시가 포파나 중앙 수비 그리고 이제 케파 골키퍼가 골문을 지킨 거였는데요. 뭐 그리고 브라이턴은 항상 쓰는 대로 4-2-3-1로 나왔는데 최전방 공격수가 조금 바뀐 거죠. 웰백에서 이번에는 에반 퍼거슨이 선발로 나왔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첼시가 저는 그러니까 이 브라이턴전을 레알 마드리드전과 조금 비교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 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일단 레알 마드리드전에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5 빼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센터백 3명에 이제 수비적인 미드필더 3명에 좌우 윙백 그리고 공격수 딱 2명만 세운 말 그대로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실점하지 말자. 지더라도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지자. 이렇게 나온 거였는데요. 근데 일단 브라이턴전에 경기 내용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예. 스코어는 2대1이었지만 사실 브라이턴이 결정력이 좋았으면은 이거는 4골, 5골도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예요. 일단 슈팅 숫자가 26대8이었어요. 예.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유효 슈팅이 10대2였고요. 5배 차이입니다. 예, 참고로 2경기 연속 유효 슈팅 10대입니다. 예. 그리고 기대 득점도 첼시 0.5골 그리고 브라이턴 2.9골이었고요. 사실 이제 첼시가 한 골을 넣긴 했지만 정말 운이 따랐던 골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브라이튼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고 또 맥칼리스터가 기회를 놓쳤다고 하셨는데 그게 또 골 때려 맞고 나왔다 보니까 좀 불운하기도 했었다. 사실 그러니까 첼시가 때린 슈팅 8개 중에 박스 안에서는 절반밖에 없었어요. 예. 그건 4개는 박스 바깥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때린 거였거든요. 예, 심지어 점유율도 58대 42로 밀렸었는데요. 이번엔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슈팅 숫자 18대 7이었고요. 뭐 그러니까 2배가 좀 넘는 수치였죠. 그리고 또 이제 유효 슈팅 10대 3. 예. 이번 경기보다 유효 슈팅 하나 더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점유율 57대 43. 점유율은 더 크게 벌어졌죠. 그리고 기대 득점 레알 마드리드 2.3골, 첼시 0.6골. 그러니까 브라이턴전이 조금 더 경기 내용은 안 좋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좀 더 수비적으로 나왔던 레알 원정이 오히려 좀 나았을 정도로 즉 이번 경기가 더 안 좋아
좋았다라는 얘긴데요. 예. 이건 기대 득점 그래프인데요. 뭐 시작부터 예. 끝까지 그냥 브라이턴은 쭉 올라가고 첼시는 서서히 예. 뭐 예. 그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거의 지지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레알 마드리드전은 차라리 그래도 초반 10분 반짝했어요. 그러면서 첼시가 10분 반짝 앞섰으나 이후에는 뭐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뭐 브라이턴이 시종 일관 공격을 주도를 했죠. 예, 이게 대체 어디가 홈이고 어디가 원정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첼시는 한 2번 정도 그래도 반짝 공격한 게 전부였던 거였죠. 네, 그리고 그 시점에 좀 운 좋게 이제 굴절된 슈팅으로 이제 선제골을 넣었는데 오히려 더 선제골을 내주고 나서 더 크게 밀린 걸 보니까 잠자던 브라이튼의 이제 쿼터를 건드린 게 아니냐 네. 싶을 정도로 확 밀렸습니다. 그 레알 마드리드전 10분 반짝 예 끝. 이것도 오히려 이제 첼시가 괜히 초반에 레알 마드리드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우장창 밀리게 됐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볼 전진 캐리와 볼 전진 패스 그래프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브라이턴 선수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죠, 상위권을. 예. 그 첼시 선수들은 전진 패스도 못하고 전진 드리블도 못한 거예요. 예, 게다가 이제 미토마 선수의 그 위치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실제로 경기를 저도 봤을 때 미토마가 사실 토트넘과 경기는 이전에 비해 조금은 이제 좀 조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기는 거의 뭐 신나서 뭐 돌파하고 치고 들어가고 막 하더라고요. 토트넘전에 그 페널티킥 못 받은 게 한이 됐나 봐요. 예. 그래서 내가 더 하고 만다 하면서 예항이 아닌가. 예. 그리고 또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가 첼시 페널티 박스에서 무려 볼터치 19회를 가졌는데 이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특정 선수가 한 경기에 기록한 최다 수치이고 첼시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10회 비니시우스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뭐 5백으로 나섰던 뭐 3백으로 문전을 두텁게 했던 레알 마드리드전도 비니시우스에게 흔들렸는데 포백으로 바꾼 경기에서도 미토마에게 휘둘리면서 결국에 상대 측면에 뛰어난 공격수를 제어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 못 들어가고 상대는 한 명만으로도 충분히 공략하고도 넘치고 거기다가 이건 이제 구역별 점유가 하이 턴오버인데요. 구역별 점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브라이턴이 첼시 수비 진영에서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죠. 거기가 단순히 무의미한 점유율이 높았던 게 아닌 유의미한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고 반면에 첼시는 계속 밀려가지고 수비 진영에서 플레이를 한 데다가 하이 턴오버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지만요. 첼시가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무려 그가 상대한테 하이 턴오버를 11회나 내준 겁니다. 브라이턴이 그가 말 그대로 가둬놓고 팬 거죠. 반면에 뭐 첼시는 이 경기에서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5번의 이제 하이 턴오버를 기록하고 한 차례가 그를 통한 슈팅이 나왔는데 이거 조금 요행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전인데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브라이턴보다 더 좋은 팀이다 보니까 이 수치에 있어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더 좋았어요. 일단 뭐 그 레알 마드리드는 아예 그냥 위험을 내주질 않았죠. 그냥 가둬놓고 그냥 플레이를 한 거죠. 거의 그가 그라운드를 3분의 2만 쓴 거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첼시가 특별히 뭐가 개선됐다라기보다는 팀 차이로 특히 첼시 안방이기도 했으니까 브라이튼을 상대로는 뭐 하이 턴오버 기록이 조금 나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램파드가 뭔가를 잘 바꿔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뭐 이건 존 14와 이제 하프 스페이스 패스인 건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첼시는 별로 하지 못한 데 반해 브라이턴은 상대 위험 지역에서 많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첼시의 집중 공략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브라이튼이 이제 존 14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에 그 중앙 위협 공간에서 35번이나 패스를 연결했고 하프 스페이스에도 34번이나 했는데 이게 레알 마드리드의 기록과 꽤 유사하네요. 존 14는 똑같죠.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가 더 늘어났죠.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수준이 있는 팀인데 레알은 그래도 이기고 있던 경기니까 슈팅을 조금 자제하면서 조금 더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했다면은 브라이턴은 지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뭐 슈팅 숫자라던가 기대 득점은 브라이턴이 더 높게 나온 거고 반면에 이제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레알 마드리드가 브라이턴보다는 조금 더 잘 만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목할 점이 첼시의 기록인데요. 사실 뭐 수준이 레알이 더 높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오히려 이 공격 공략이 잘 안 됐다 더 특히 첼시가 홈에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튼을 흔드는데 더 좀 어려움을 겪었다.
예. 그리고, 결국 이렇게 안 좋은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첼시가 브라이턴 상대로 전반에만 슈팅을 12회를 내줬는데요. 예. 이게 그 첼시 구단 역대 프리미어 리그 홈에서 전반전 최다 슈팅 허용이었습니다. 예, 이게 2003년, 2004년 이후 이제 집계가 이제 첼시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실 그 이전의 기록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찌됐거나 뭐 정말 흔치 않은 일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록 집계한 이유니까 역대 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풀타임은 상대한테 슈팅을 26회를 허용한 건데요. 예. 이 역시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홈 최다 슈팅 허용입니다. 예. 사실 이게 기록이 집계된 이후에 또 첼시에는 무리뉴 감독이 부임을 해서 그야말로 그 스탠포드 브리지를 철옹성으로 만들면서 거의 사실 무리뉴 감독 시대 특히 일기로 따지자면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진 적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실점도 역대 최소 실점이었죠. 예. 아직까지도 안 깨지고 있죠, 예. 그거. 결국에는 뭐 그때와 지금 뭐 선수의 차이냐? 뭐 선수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감독의 문제가 크지 않겠느냐. 이 정도까지 밀린다면. 아니 왜냐면 포터도 이 정도까지는 안 허용했고 그렇죠. 심지어 램파드 본인 일기 때도 이렇게 허용하진 않았던 거예요. 예. 거기다가 뭐 일단 그 지난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경기에서 첼시가 이제 유효 슈팅을 10개를 허용했는데요. 이게 그 2019년 8월 리버풀과 UEFA 슈퍼컵에서 유효 슈팅 11개 허용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유효 슈팅 10개 이상을 허용한 경기였어요.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경기가 램파드가 부임하고 두 번째 경기였거든요. 램파드 일기 때란 얘기죠.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유슈팅 10개 이상을 허용한 거였는데, 예. 두 경기 연속 허용한 예. 거예요. 그것도 무려 홈에서. 네, 이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흔치 않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고 포터 감독이 그렇게 많은 욕을 먹은 끝에 물러났는데 더 안 좋아졌고 심지어 그 사이에 한 경기를 맡았던 살토르 감독 대행조차도 이런 경기력은 아니었다. 아, 살토르 땐 도리어 잘했죠. 예. 리버풀 상대로 결정력만 좋았으면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예요, 그거는. 거기다가 이제 그 브라이턴이 전반전에 점유율을 67.95%, 그러니까 68% 가져갔는데요.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첼시 상대로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에서 전반전 최고 점유율입니다. 뭐 사실 이 수치 자체도 대단한데 저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 첼시가 선제골 넣기 직전에는 거의 뭐 70-80%까지 브라이튼이 앞서 가다가 그 행운의 골 때문에 잠깐 흔들렸던 거거든요. 네, 거의 뭐 88% 나왔었죠. 예. 네. 그럴 정도로 정말 첼시가 안방에서 완전히 발렸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중요한 게 보통 시즌 중에 팀이 안 좋을 때 극약 처방이라고 감독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선수들도 정신무장을 하고 또 새로운 감독이 누가 됐든 와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뭔가 그 반짝하는 효과라는 게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그대로 드러내는 팀이 바로 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 패트릭 비에라 감독이 지난 시즌에 좀 잘했다는 평가를 받다가 올 시즌에 좀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강등 위기까지 밀리니까 이제 베테랑인 로이 호지슨 감독을 임명을 한 건데요. 임시 예. 감독으로요. 예. 근데 이제 부임하고 3전 전승을 올리고 있는 거죠. 일단 뭐 레스터 시티하고의 첫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즈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뒀고 그 다음에 사우스햄튼한테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갈수록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이제 램파드 감독은 부임 첫 경기에서 울버햄튼한테 0대1로 그것도 첫 실점을 허용하기 전까지는 경기 내용에서 본인도 인정했다시피 밀리다가 그러고 나서 울버햄튼이 첫 골 넣고 내려앉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때리긴 했으나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서 0대1로 패했고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무저항 축구하면서 0대2패 그리고 브라이턴하고의 홈경기 이 경기도 거의 뭐 두들겨 맞으면서 1대2 역전패를 당한 거거든요. 예,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램파드 임시감독 체제에 첫 득점이 나왔다. 이제 무득점은 깼다. 네. 뭐 이런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둘째 골이요. 예, 어찌됐거나 이제 스틸점은 늘어나고 있고 이제 경기력은 안 좋아지고 있고 즉 이 호지슨 감독이 왔을 때 사실 굉장히 나이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호지슨이 왔을 때도 많은 우려하는 팬들도 있었는데 이 강등권에서 정말 승점 6점짜리 경기를 다 깨부숴 나가면서 아 이래서 이제 베테랑이구나. 네. 그런데 첼시는 아니 안 그래도 첼시에서 안 좋아서 잘렸고 특히 올 시즌에 이미 에버튼에서 안 좋아서 잘린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데려와 아 그래서 램파드가 잘리던 감독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잘못된 선임이 아니냐.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레알 마드리드전도 그렇고 이번 그 브라이튼전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 인터뷰가 조금 아쉬웠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인 건데요. 예. 일단 뭐 첫 질문이 당신과 선수들은 물론 팬들은 또 다른 특별한 밤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필요가 있나?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2차전은 홈 경기니까 예. 홈에서의 특별한 밤, 기적 같은 역전승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이다. 스포츠의 최고 수준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건 당신의 뜻대로 될 것이다. 예. 이건 게임의 확률이고 정신력과 믿음의 문제이다. 팬들이 와서 응원해 줄 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이다. 우리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0대2로 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건 그걸로 끝이다. 나는 변화하는 게임에 참여해 왔다. 우리는 이제 다른 장소에 있고 스탠포드 브리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 아마도 이는 좋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분위기를 바꾸면서 이야기를 바꾸고 싶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일은 잘못되었지만 이걸 이제 증명해내고 분위기를 바꾸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달아서 사실 울브스전도 그렇지만 원정 경기를 치렀으니까 이제 스탠포드 브리지 우리 홈에서는 네. 제대로 실력 보여주겠다.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그 압박감도 있었는데 기다려봐. 아직 끝 아니야. 뭐 이렇게 네.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오늘 밤 10명과 함께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다. 네. 퇴장이 있었으니까요. 예, 근데 좋은 경기는 아니었죠. 예, 퇴장 있기 전에도 계속 예. 밀렸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선수들에게는 힘든 밤이다. 선수들이 실망한 거 알지만 난 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걸 봤다. 그 경기 추가 시간에 좀 이제 한번 불같이 들어갔었죠. 마운트 슈팅 예. 그거 근데 예. 그거 외에 딱히 또 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근데 그걸로 가능성을 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다를 것이다. 우리는 우승 후보가 아니다. 어제도 우승 후보가 아니었고 오늘도 우승 후보가 아니다. 그게 바로 축구이다. 가능성은 우리일 것이다. 이 얘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우리 이기는 거는 너무 당연한 스토리인 거고 우리가 레알 마드리드 이겨야지 그게 가능성이란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변수가 나올 수 있고 또 이 언더독도 페이보릿을 이길 수 있는 게 축구니까 우리 그거 할 수 있다. 이런 네. 좀 이제 2차전을 기대해달라는 멘트를 한 건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번째 골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왔던 거거든요. 아센시오의 골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다. 전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다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원이 켜지지 않은 문제. 즉, 그 순간 집중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네, 그러니까 스위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약간 선수들이 좀 이제 순간적으로 멍했다. 넋이 네. 나갔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실점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래 해야 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 명이 적었지만 세트피스에서 기본적인 걸 통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실망스럽다. 라고 한 다음에 이 뒤에 조금 또 문제의 얘기가 있는 거죠. 예. 난 레알 마드리드가 10명이었던 첼시 상대로 그렇게나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는데요. 예. 아니 더 이상 얼마나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역사적으로 지금 유효슈팅 10개를 지금 내준 게 뭐 거의 흔치 않은 일인데 네. 그러니까 랩하트 생각엔 20개 정도 더 많이 내줬어야 됐다고 생각한 건가? 예, 그러면서 그러하게 세트피스에서 실점하지 말아야 했다. 예. 세트피스에서 실점하지 않았으면 0대1로 지면서 그렇죠. 2차전에 선전한 거다. 가능성이 있었다는 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플레이였으면 우리가 아직 10명인데 레알 원정에서 1대0으로 진 거니까 잘한 거다. 근데 그거 세트피스 바로 올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돌다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거의 오픈 플레이 아니었나요? 예,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사실은 경기 내용 자체가 압도를 당했는데 약간 이상한 그 자기만의 경기 해석법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 브라이턴전이 끝나고 나서 질문 자체가 이거였어요. 일단 3전 전패, 가장 고통스러웠던 패배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번 경기가 가장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뼈아픈 패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력적으로 울브스전 뭐 0대1로 졌기도 하고 또 레알전 원정 경기 10명이었으니까. 그 근데 세트피스였어요. 예, 근데 이 경기는 홈인데다가 자기가 그 중간에 얘기했잖아요. 이야기가 바뀔 곳. 홈인데다가 선제골도 넣었고 경기력도 너무 안 좋았으니까 이제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패배보다 경기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승리는 경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기력 면에서 가장 아쉬운 건 축구의 기본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브라이턴은 정말 좋은 팀이고 리그의 어떤 팀과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환상적인 팀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기력을 인정해야 한다.
예, 여기까지 보면 이제 브라이튼이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당했다. 근데 어떤 팀이든지 브라이튼을 만나면 예. 이렇게 당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맞아요. 여기까지는 브라이튼 좋은 팀이니까 브라이튼. 토트넘도 사실 밀렸으니까요. 그렇죠. 경기 내용은. 근데 이제 이 뒤에 살짝 조금 물론 뭐 이게 완전 이상한 인터뷰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과연 그런가 싶은 생각이 예. 있는 얘기가 나온 게 하지만 우리는 한 끗 부족했다. 예. 쇼트. 예. 작은 차이였다. 예. 1야드가 짧았고 태클이 하나 부족했으며 경합 한 번을 밀리는 상황이 계속됐는데 이거 하나가 쌓이면은 결국 예. 이길 수 없다. 예. 뭐 맞는 얘기긴 한데 예. 제가 봤을 때 한 끗 차이는 아니었던 예. 좀 더 많은 차이는 났던 확실한 차이였는데. 예. 어쨌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에 빨리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는 조금 이제 즉답을 피했어요. 여기는 이제 본인의 솔직한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럼 이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원인이 뭔지 중요하지 않다.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선수들이 어려운 건 뭐 정신적인 문제냐, 뭐 실력적인 문제냐, 뭐 피지컬적인 문제냐, 한 명 한 명 다 그 문제가 다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감독인 나의 문제일 것이다. 잘 개선해서 다음 경기는 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1야드가 짧았고 태클이 하나 부족했고 경합 한 번을 밀리는 상황이라는 건요. 이건 사실상 정신력이에요. 예. 예, 열심히 뛰면은 이런 그렇죠. 문제가 안 발생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코멘트 자체가 이제 램파드 감독은 그 앞에도 보니까 그 스위치 켜진 얘기도 하고 또 올브스턴 원정 얘기도 하는 거 보면 지금 선수들이 실력은 있고 내가 전술적으로도 잘 준비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렸다. 집중을 못 하고 있다. 약간 선수들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간 근데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실수는 절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모든 코멘트가 그래요. 레알 마드리드전도 그랬어요. 예. 파이브백을 관련된 것도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를 막기 위해선 2대2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근데 그거를 뭐 준비를 한 거겠지만 안 통했으면 예. 선수들이 나태했거나 집중 안 한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파해된 게 아니냐. 예. 그리고 이번 경기 중요한 건 일단은 그래도 첼시 팬들은 슈퍼 프랭크의 복귀를 환영했어요. 예. 비록 감독으로서의 일기 아쉬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해준 게 얼마인데 선수 시절에. 예, 그래서 원래 그 램파드 부임한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았었고 그 첫 홈 경기니까 대형 배너를 건 거죠. 웰컴 홈 슈퍼 프랭키 이렇게 건 건데 결과는 결국은 무기력한 경기력 속에서 2대1 역전패를 당한 거죠. 예, 그리고 결국엔 이 결정에 있어서 사실 뭐 램파드 감독 이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게 뭐 능력인데 결국 이 프랭크 램파드 감독을 이 시점에 임시 감독으로 데려온 결정을 내린 보일리 구단주의 문제가 아니냐. 예. 그래서 뭐 이거는 SNS에 올라온 거긴 한데 뭐 팬들이 계속 이제 뭐 불만을 토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VIP석 근처에 있는 팬들이 예. 보이니까 보일리 구단주가 네. 사실은 보통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참다 못하 참참 모신 거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좋은 얘기는 아닌 거죠. 지금 이거 보세요. 안 들리냐. 약간 거의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보일리 구단주도 뭔가 이제 근데 대답을 해. 보통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협업을 중시해 우리니까 팬들과 소통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시점까지 오니까 이 첼시의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램파드 임시 감독이 이 일정을 다 채울 수 있을까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예, 현재 그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하고의 승점 차는 17점 차고요. 예. 뭐 이거는 이미 끝난 지 오래였죠. 이건 불가능해요. 네. 예. 근데 이제 강등권과의 승점 차가 12점 차거든요. 이건 가능해요. 정말 전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솔직히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러한 가운데 당장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치를 예정이고요. 예. 그러고 이제 브렌트포드, 아스날, 본머스, 노팅엄 포레스트, 맨시티 그리고 뉴캐슬로 이어지는 일정에다가 맨유하고의 경기는 지금 연기가 된 상태죠. 맨유가 FA컵 준결승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저 경기까지도 치러야 한다는 건데요. 저 경기가 또 이 사이에 들어간다면 일단 빡빡해지는 것은 맞는데 지금 상대해야 될 팀들 전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전은 좀 가망이 없다고 봐요. 이거를 뭐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물론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경기를 못 이긴다고 봤을 때 그럼 램파드 감독 부임 후 4경기를 못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일정에서 브렌트포드를 일단 먼저 만나요. 근데 브렌트포드가 조금 요새 힘들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태면은 힘들죠. 예. 첼시의 지금 같은 경기력이라면 뭔가 개선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리그 우승을 노리는 아스널이고 이게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이 경기는 더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이 경기는 진다고 봐야죠. 이대로면 무조건 지죠. 그런 가운데 사실 본머스전은 이제 이길 수 있는 기회라고 봤지만 우리가 또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를 보니까 사실 첼시는
포터 시절에도 지금 토트넘에서 졌던 팀이란 말이에요. 본머스도 저는 이길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워 보여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노팅엄전 정도는 분명히 첼시의 홈이기도 하고 노팅엄도 지금 어려우니까 첼시가 뭐 이 경기는 이길 수 있겠지 싶긴 한데 제 생각은 램파드 감독이 과연 노팅엄전까지 올 수 있겠느냐. 예. 아니 여기까지 이미 피해버리면은 그때까지 가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뒤에 이어질 맨시티전, 뉴캐슬전 이건 솔직히 이긴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진짜 여기까지 전패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강등 위기예요. 그렇죠. 강등 위기인 상태에서 맨시티, 뉴캐슬 만난다? 그럼 이거는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호지슨이라도 뭐 데려와야 돼요. 지금 미안한데 우리 여기로 와서 우리 3승만 해주세요. 뭐 이래야 될 수도 있어요. 아 펠리스 너네는 그쯤 되면 잘되니까. 너네 잘려있으니까 우리 좀 쓸게. 너네 잘 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갈 정도로 진짜 절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뭐 레알이 워낙 강력한 팀이니까 챔스에서. 근데 브렌트포드전에도 정말 뭔가 개선의 여지 없이 패배한다? 그러면 아스날전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가장 베스트는 브렌트포드전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낫죠. 아니면은 아스날전은 어차피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네. 예, 그러면은 새 감독한테 부담을 안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할 거면 브렌트포드전이라던가 아니면 본머스전 이전에 하는 게 맞긴 하죠. 네. 제가 봤을 때 아스날전까지 갈 것 같아요. 예, 결국 아스날전이 좀 운명을 가를 것 같고 네. 정말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브렌트포드도 몰라요. 사실 브렌트포드도 맨유를 또 초반에 그 4대0으로 크게 이겼기도 했던 팀인데다가 또 역습에 능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첼시의 분위기상 아스날을 상대로 대량 실점하면서 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못 버티거든요. 램파드도. 어쨌건 그래도 승점 12점의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강등권과는. 그리고 예. 사실 보엘리 구단주는 이번 시즌보다도 다음 시즌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일단은 그래도 가능하다면 램파드로 끝까지 가고 싶긴 할 거예요. 이번 그렇죠. 시즌까지는. 그러면서 임시 감독을 자르긴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서 정식 감독을 제대로 된 사람을 선임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다. 포터 때 너무 금방 내려온 게 실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가고 싶어 하겠지만은 승점 12점 차 여유가 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전하고 아스날전까지 패배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두 경기마저 패하면은 그때는 그러면 이제 조금 승부수를 던져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또 이 사이에 맨유전이 또 어느 일정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브렌트포드 아스날 지고 본머스전을 앞두고 고민하다가 실제로 본머스전까지 진다? 그럼 제가 봤을 땐 인내심이 보일리 구단주도 뭐 결국 포터를 잃었잖아요.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여유가 없어져요. 아니 맨시티, 뉴캐슬, 맨유를 붙어야 되는데 예. 남은 4경기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램파드 감독이 경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 사태 저희가 포터 감독 얘기 들을 때도 사실 부버지 김현민 기자도 보일리는 끝까지 믿는다 하다가 이게 또 걷잡을 수 없이 가면서 포터가 갔거든요. 이 램파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연 시시각각 변하는 이 첼시의 상황들 저희도 첼시의 모든 경기를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들께 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임시 감독의 잔혹사 실시간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